박초입니다. 3월 1일. 원래 어제 강의를 했어야 됐는데, 어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강의를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스킬 매매는 다음 주로 넘어가고요. 갑자기 이슈가 생겼죠. 미국과 이란.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공습 배경과 시장 영향은 어떨까, 이제 또 이렇게 어제 막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고, 제 생각은 또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의 영향에 대해서 그 위법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죠.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중간 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램덕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떤 내부의 어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좀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건 외부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 또 때마침 미국과 이란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카톡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어떡하냐 이렇게 우리가 여태 그래 왔잖아요. 이 앞전에 가장 큰 전쟁은 물론 작년에 미국이 이란 공격한 것도 있었지만 또 그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그냥 지켜봐야죠. 그 대신에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거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쵸?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거, 기름값 올라가겠네, 가서 주유하고 이런 것들밖에 없겠죠. 그쵸? 자,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 어떻게 보면 협상 도중에 72시간 만에 어떻게 보면 뒤집힌 중동 에픽 뮤리 작전이라고 해요. 에픽 퓨리 작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전면전이 발발을 했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전면전이라고 해봐야 그냥 이란이 그냥 두들겨 맞는 거죠. 일방적인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포함해서 이란 전역에 전면 공습을 단행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차별점이 뭐냐면, 작년 6월 어떻게 보면 6월 달에 단기 핵시설 타격과 달리 이번에는 조금 이제 좀 며칠간 지속될 수도 있다. 전면전 전투 작전이 이렇게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타격 목표가 전에는 핵시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북한처럼 그 장거리 미사일 이렇게, 이게 이제 그래서 미사일 산업기지, 또 해군, 그 다음에 지휘부, 그래서 이제 하메네이 집무실 인근, 국방부라든 정보부, 원자력기구 이쪽을 포함해서 지금 타격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이란은 전례 없는 보복을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핵은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렇지만 아마, 이게 이제 이란이 또 이제 미국 그 기지, 카타르라든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쪽에 이런 미국 기지 네 곳을 동시에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미군이 또 사망을 한 것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서 미국이 또 이제 또 강하게 이제 공격을 한 것도 있지만, 일본이래. 이란도 지금 더 이상의, 레드라인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지만,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지금 올라오는 그 블룸버그 통신 쪽에 올라오는 걸 보면은, 이란 내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공격을 더 이상 안 하고 멈추면, 대화할 의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란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그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런 체제를 완전히 바꾸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원유 쪽이 이제 중동 쪽이 한 70% 정도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유 쪽이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어요. 봉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유가 쪽은 아마 조금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조금 나오겠죠. 근데 이제 또 봐야 돼요. 얼마나 단기전으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쟁이 또 일어나다 보니까 안전자산 쪽, 예, 금이 또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 얘기했던 하메네이 사망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SNS 통해서 예, 하메네이는 죽었다고 공식화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하메네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사악한 인물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지칭도 하고 있지만 예, 이란 국민들이 예, 이번 그 자유를 찾을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회다라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뭐 또 이제 이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다라고 해서 해가지고 이란 국민들 어느 일부 지역에서 나와서 뭐 축제장이다 뭐 이렇게까지 나와서 막 축하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이란 예, 외무장관은 아직까지 뭐 하메네이가 살아있다 뭐 이렇게 이제 심리전으로 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예, 하메네이가 지금 현재적으로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에픽 퓨리 이 작전의 전말 아까 얘기했던 미군과 이스라엘이 토마호크 미사일하고 전투기 동원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하메네이 관저라든지 핵시설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군부 핵심 인사들도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답보 상태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 이거를 좀 회복을 시키고 관세 정책 이연 판결 등의 국내 정치적 열세를 어떻게 보면 외교와 군사적 성과로 타개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25년 이란 말이라든지 또 베네수엘라도 있었죠. 26년도 초에. 그쵸. 이런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침공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것들 또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저기 뭐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급락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뭐 이란 전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조정이 나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은요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런 석유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이제 그 가격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국에 대해서 그런 수출 호재를 좀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오이시오쿠는 저는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건 통제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초기에 이제 안전자산 선으로 좀 금리는 하락을 했어요. 그냥 아까 제가 체급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전문가들은 뭐 3개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개월도 안 걸려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뭐 저번에 그냥 집중 포화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유가는 그래도 그 이란군이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통항 불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유가 급등이라든지 장기적인 공급망 위기로 번질 확률은 어느 정도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미국 쪽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시장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70%가 쓰고 있거든요. 자, 뭐
채권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그 채권도 마찬가지 변동성은 분명히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확대가 될 거예요. 뭐 선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시장은 생각외로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란 외교장관이 그 긴장 완화에 관심이 있다. 또 공격이 중단되면 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이란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SNS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연휴 동안. 일단은 그냥 이제 그만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근데 장기화되면 어떻게 보면 단기 조정 후의 반등은 당연히 유력해 보이겠죠. 당연히 유력하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이게 단기에 끄잖아요. 단기에 끝나면 불확실성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시장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ETF 쪽. 특히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코스닥 150 들어가는 종목들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 증시 한번 볼까요? 뭐, 근데 그래도 뭐 지금 이제 미 증시가 끝난 상태에서, 저기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조정은 줬어요. 조정은 충분히 줬습니다. 뭐 충분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약간의 이제 저기 1.05% 하락을 했고, 나스닥도 0.92%,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까지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했죠. 엔비디아가 좀 밀렸어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이거는 미 증시는 이게 이제 그 전쟁 리스크보다 어떻게 보면 AI 산업의 부재, 그러니까 이제 부재가 아니라 죄송해요. AI 산업에 대한 부채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리고 3호 신용 대출 부실이라는 어떻게 보면 금융 리스크.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시스템 쪽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AI 클라우드 기업 코어 이브가 저기 18% 이상 하락을 했어요. 이게 매출의 25%가 이자 비용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상당히 크죠. 뭐 영업이익의 25%도 아니고 매출의 25%면 엄청나게 큰 부채 구조가 맞죠. 아마 조금 이제 이게 확실히 이런 AI 클라우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회사는 확실하게 억석이 가려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이 현금 흐름이 아닌 어떻게 보면 외부 조달, 채권 발행이죠. 외부 조달에 의해 가지고 AI 투자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게 조금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와 스케일러 섹터 전반에 어떻게 뭐 하락에 대한 압박이 좀 가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그 3호 신용 리스크는 이게 그 화이트 칼라 고용 불안이죠. 블록이 이게 AI 도입 이후로 해가지고 40% 인원을 감축을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고용 불안을 또 자극을 했어요. 근데 이게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뭐 많이 느꼈을 거예요. 되게 불편하지만 그냥 카드사에 전화하는 것만 해도 그냥 AI가 기본적으로 대응을 하죠. 그쵸? 근데 이거를 또 손을 못 대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65세 이상 어떤 이렇게 뭐 그분들은 또 따로 이제 상담을 하고 직접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까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서 또 그 영국의 MFS의 파산, 또 사기 의혹으로 사모대출 시장이 신뢰가 조금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이제 바클레이즈 등 대형 은행의 연쇄 손실 가능성도 제기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도 좀 약세.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났지요. 뭐
좀 전에 지금 엔비디아가 뭐 어떻게 보면 5% 가까이 밀렸죠. 장중에 보시면 예, 이렇게까지 5% 가까이 밀렸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지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지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 뭐 지금 이렇게 밀렸다고 해도 예, 월봉을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반도체 쪽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어디로 지금 자금이 좀 갔냐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나 양자 컴퓨터, 우주 이런 쪽으로 낙폭 이때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섹터로 조금 옮겨갔다고 예,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반도체 쪽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데가 받쳐준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쉬면 이쪽 소프트웨어 쪽은 충분히 올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빅테크 쪽이 먼저 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체력이 조금 내려온다고 해도 전체적인 지수가 뭐 하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지금 보시면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이제 그 금요일날 오후장을 제가 체크를 못하고 예, 이제 다녀와서 체크를 했더니 외국인이 7.7조 코스피에서 그거를 예, 개인이 다 받아냈어요, 여러분들. 7.4조. 예. 나머지는 기관이 받아주고요. 예.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 예, 개인은 매도를 했죠. 예. 뭐, 지금 이게 7.7조 원을 매도를 외국인이 했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기록적인 실적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이렇게 매도가 나온 거는, 예, 어떻게 보면, 공급 계약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예, 구매 약정이 뭐 952억 달러라고 얘기하는데, 예, 자원의 이 공급 계약 리스크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방산 쪽이라든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650억 달러 규모 협력 소식에, 현대로템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등 이렇게 방산 쪽이 좀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부 산업 구조 개편 소식에 화학주들이 현대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LG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예, 턴어라운드 기대로 예, 상승이 나왔죠. 또 이제 중요한 게 새만금, 예, 새만금 투자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9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AI 데이터 센터 및 로봇라인이라든지 또 이제 수소 시티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공사 그런 기반으로 인해서 현대제철이 뭐 순간 이제 그 상한가도 가고 했지만 현대차가 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예, 우리 정신은 예, 어디가 밀리면 어디가 지금 끌어올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지금 여유 그 정시 대기 자금이 현재 110조가 넘는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분당에 있는 재건축 그쪽에 이제 그 재개발인가요? 예, 그쪽 이제 아파트를 예, 매물로 내놓고 뭐 가계약까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그런 공격적으로 증시 부양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 부동산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증시 쪽으로 들어오길 바라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물론 영향이 있을 거예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제 이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딱 그거예요. 아마 정치적으로 상당히 만들어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그 계산이 있을 거예요. 뭐 너무 짧게 끝내면 뭐 본인의 어떤 그런 본인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런 중간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없어 그냥 너무 기억이 안 남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끌고 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눌림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증시는요, 이 증시에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는 놈이 더 가요, 여러분들. 예, 상승장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상승장은 모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끌고 가는 놈이 끌고 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면 계속 가는 거고, 하이닉스가 가면 계속 가는 놈들이 계속 간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런 쪽으로 막 접근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 쪽에 소부장을 갖고 있다 수익이 잘 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예, 매도했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계속 끌고 가는 게 수익률이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저는 이게 상승장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이란하고 지금 뭐 몇 가지 섹터가 이제 좀 수혜를 볼 수는 있겠죠. 당연히 유가가 나오겠죠. 뭐 홍구석유라든지 그렇죠? 홍구석유. 예, 이거는 뭐 그냥 급등이 나올 것 같고요. 뭐 한국석유도 마찬가지. 그죠? 그다음에 한국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이 정도. 예, 중앙에너비스 이 정도.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S-오일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S-오일. 그 다음에 방사는 당연히 뭐 현대로템이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긴 하지만 예, 단기로 보면은 빅텍, 그쵸? 퍼스텍 이런 종목들, 예, 그다음 휴니드까지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렇지만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길게 보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근데 쉽게 따라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급등 수준이다 보니까. 그러면 또 해운주도 있겠죠. 그러면 흥하해운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HMM 이런 종목.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STX 그린로직스. 이것도 한 번은 줄 것 같은데, 예, 줄 것 같은데, 예, 근데 제가 올봉이 역배열이라 별로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 자관에 그리고 가스 관련주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GSE, 그죠? GSE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성에너지 이렇게 천연가스 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선이 조금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다.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이상하게 이게 조금 금요일날 이놈이 왜 살짝 반등이 나왔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분위기가 조금 그랬는데 세진중공업 요놈까지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지난주에 뭐 이렇게 종목도 얘기했지만 뭐 공부 종목으로 드리고 했지만 뭐 이거는 이제 이란 저라면은 뭐 저는 뭐 굳이 미국과 이란 전쟁 관련주 뭐 단기로 보지 않는 이상 굳이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이제 좋은 매수 기회가 화요일이 아니라 뭐 수요일도 될 수 있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지수를 보고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증시 아마 엄청 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냥 매수세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코스피 지금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뭐 그냥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많이 줘봐야 진짜 많이 주면은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는 안 내려 21선까지도 안 내려올 것 같아요. 21선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들께. 자 5일선을 몸통으로 이탈을 한다, 그쵸? 몸통으로 이탈을 하면 음봉으로 이탈을 하면 이렇게 5일선은 음봉으로 이탈을 하면 11선까지 보라고 그랬죠. 여기도 또 이렇게 이탈을 하면 21선까지 보고 이런 얘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월봉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예, 이거는 뭐 아마 우리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더 많이 저도 원래 지방선거 전까지 6천을 봤는데 아 이거는 뭐 6천이 아니라 7천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또 예, 그러다 보니까 7천도 뭐 이거 그냥 올리다 보니까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죠. 다음 몇 하루에 뭐 100포인트씩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7천 이상도 지방선거 전에 나올 수 있겠다. 예, 그러면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증시는 만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예, 만 포인트도 충분히 예, 가능해 보이겠다 이런 생각.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길게 본다면 저는 그래요. 지금 이제 올해, 내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1년 6개월에서 1.6개월에서 2년까지를 지금 제가 봤거든요. 상승장을.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추가를 시키고 싶어요. 한 1년 정도. 예. 시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 그죠? 그래서 예, 요 정도까지 앞으로 한 2년 6개월 그냥 보수적으로 한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상승장이 예, 길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LG CNS 얘기해 드렸어요. CNS 한번 잘 보시고요. 예, 괜찮습니다. 예, 나쁘지 않은 자리고요. 예, 뭐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위치예요. 이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뭐 아우터 그립토도 언급을 드렸지만 뭐 올라왔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죠. 이것도 한번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 공고음은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이건 약간 그 세력이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잘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건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이고요. 이번 주에 이제 조금 볼 종목들이 이 종목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라기보다 저는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약간의 이제 그 중장기 개념으로 주로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알지노믹스 자리가 나빠보지 않습니다. 예, 알지노믹스 그 다음에 매지원 이 종목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월봉을 봐도 충분히 많이 올라갔다 조정 준 자리 위치고 그래서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매지원 그리고 에르코스 한번 볼게요. 이건 예, 에르코스 월봉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어지죠. 이렇게 그죠? 예. 그리고 일봉을 보면 예, 제가 뭐 이렇게 상한가 라인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어봤는데 예, 이런 자리들 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예,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길게 보면 칩스앤미디어 이 종목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 시간이 결국은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 미래반도체 결국은 다 올라왔고요. 코치 예, 다 올라 옛날에 얘기했던 종목도 시간이 문제지.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은 이제 중장기 매매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좀 길게 예, 시간을 두고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다 올라오는 종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좀 보시면 좋고 대화제약까지 예, 여기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대화제약도 이게 보면 일봉을 보면 이렇게 엄청 변동성이 강하죠, 여러분들. 예, 장난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까지 여기서 고점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거의 70% 60% 내려왔어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내려오면 몇 프로 더 40% 내려와 40%.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견딥니까? 예, 그쵸? 근데 월봉을 보면 괜찮아요. 이제 추세선 딱 그거 보면 이제 준비를 예, 서서히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예, 매매에서 좋은 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약간의 이평선은 좀 꼬여 있어요. 월봉이 아직 정배열은 아니에요. 보시면 그렇죠? 월봉은 아직 정배열은 아니다. 예, 곧 정배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여기 이런 두 놈이 지금 살짝 꼬여 있어요. 예, 이런 두 놈이 살짝 꼬여 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늘려 보면 자, 그죠? 네, 두 놈만 살짝 꼬여 있어요. 예. 보시면 121선하고 61선하고 살짝 꼬여 있죠. 요 놈만 조금 돌아서 주면 아마 좋은 예,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두서없이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눌림목 보시고 무조건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시고 변곡이 생기면 그때 매수해도 괜찮다. 조금 비싸게 주면 어때요? 예, 뭐 마이크로 타점, 뭐 아주 맥점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